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한층 업그레이드에서 다시 돌아온 여행 심층 분석가 스티브입니다. 그럼 오아우 섬에서 꼭 가보실 곳과 액티비티를 빨리 알아보러 가시죠. 여기 지도를 보시면 중간을 기점으로 왼쪽은 그냥 버리시면 됩니다. 여기 코올리나 라군 경치는 좋지만 이 정도 경치는 다른 곳에서도 충분히 만회가 되기 때문에 그냥 버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아우 속에 블로그들이 많이 소개한 것 중에 프리미엄 아울렛이 있는데 미국 환율도 별론데 여기 프리미엄 아울렛은 뉴욕의 우드버리 아울렛을 100이라고 기준했을 때 한 30 정도밖에 퀄리티가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시더라도 기대치를 많이 낮추고 가시는 게 좋고, 또 미국을 자주 다녀서 프리미엄 아울렛 가보신 분들은 아마 가시면 실망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그냥 편하게 집에서 해외 직구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할인품이 아니라 일반적인 쇼핑이나 명품 쇼핑은 와이키키나 알라모아나 센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미국 여행객들에게 가장 인기가 많고 리뷰도 많은 곳이 펄하버, 바로 진주만인데요. 진주만은 크게 진주만 방문객센터, 침몰한 애리조나 박물관, 그리고 일본 천황이 2차 대전 그 항복 문서를 사인한 미주리오 이렇게 나뉘는데, 이건 미국인들의 아픈 역사 장소다 보니 인기가 높은 거지, 아무리 군대의 밀떡이라고 해도 딱히 갈 필요가 없는 곳입니다. 보통 해외 그런 사이트에 리뷰가 좋아서 사람들이 여기 가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러실 필요 없고, 해외여행을 가시다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외국 관광객과 한국 관광객의 어떤 정서 차이 때문에 그 인기가 좀 많이 나뉘는 곳? 아마 미국에서 가장 그런 곳 중에 하나가 진주만일 것 같아요. 아무리 본인이 군대 매니아라고 해도 차라리 진주만이나 언더시즈 이런 영화를 한 번 더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루트에서 특히 한국인 블로거들이 많이 소개하는 곳 중에 하나가 파인애플로 유명한 돌 회사의 돌 플랜테이션이란 곳인데요. 여기 자체 관광 열차가 있어서 그 열차를 타고 파인애플 농장을 구경하거나 아니면 파인애플 아이스크림 먹는 걸로 유명한데, 그다지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파인애플 아이스크림 먹을만 하지만 와이키키에도 파는 곳이 많고, 거기 가면 2008년도까지 세계에서 가장 큰 미로였다는 약간 파인애플 모양의 미로가 있는데,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여기 돌 플랜테이션은 아마 하와이에서도 제일 돈 아까운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나마 이 루트에서 가보기 괜찮은 곳이 노스쇼의 비치들이랑 거북이 구경하는 걸로 유명한 야니아케아 비치, 그리고 와이메아 밸리와 그 앞에 와이메아 베이 비치 정도입니다. 노스쇼는 하와이에서 방송을 많이 탄 푸드트럭인 지오바니 새우트럭이 있는 곳인데요. 아마 예능이나 그런 곳에서 그 새우트럭을 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맛이 크게 다른 새우트럭들과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래서 방송을 많이 타서 항상 줄이 길게 서야 하는 그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줄 서기 귀찮으신 분들은 그냥 다른 트럭 가셔도 되고, 나는 꼭 여기서 먹어야 되겠다는 분들은 줄 서셔서 먹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옆에 한국인이 하는 트럭도 있고, 새우 트럭 같은 경우에는 노스쇼뿐만 아니라 외국 순환 도로를 돌다 보면 심심치 않게 나오고 맛도 다 평준화된 상태입니다. 그 외에 노스쇼에 이런 푸드 트럭뿐만 아니라 유명한 숨은 맛집들이 많습니다. 숨은 맛집이라기보다는 한국 사람은 좀 생소한 그런 맛집들이 많은데, 제가 좋아하는 맛집 몇 군데를 소개시켜드리면, 지오바니 새우 트럭을 기준으로 그 아래쪽에 샌드위치 숍인데 여기 샌드위치가 맛있고, 여기는 프랜차이즈예요. 그리고 바로 위에 비트박스 카페가 있는데 여기도 괜찮고, 좀 위에 코노스 레스토랑, 여기도 프랜차이즈인데 여기도 괜찮고, 조금만 더 올라가면 와이알루아 베이커리 앤 치즈바가 있는데 여기 분위기가 너무 좋고 여기도 맛이 정말 맛있고, 또 조금 올라가면 아일랜드 빈티지 커피 컴퍼니가 있는데 여기도 프랜차이즈인데 커피가 들어가서 커피숍 같지만 음식도 너무 괜찮고, 바로 위에 마츠모토 쉐이브 아이스크림이 있는데 여기가 그 유명한 하와이를 대표하는 쉐이브 아이스크림이고, 또 마츠모토가 굉장히 유명한 곳이에요. 그래서 가서 익숙한 맛이지만 한번 트라이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또 제일 위쪽으로 가면은 할레이와 보울스라고, 여기도 맛이 엄청 깔끔하고 괜찮은 곳이에요. 여긴 솔직히 순서와 상관없이 다 괜찮은 곳이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사진 같은 거 보시고 당기시는 곳 찾아가시면 되실 것 같아요. 왜냐면 위치도 다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그리고 노쇼가 음식으로도 유명하지만 정말 유명한 곳은 타는 걸로 유명한 곳이죠.
보통 파도 타기 하러 오시는 분들이 아니면 배우러 오시는 분들이 선택지가 와이키키나 아니면 노쇼인데, 노쇼 쪽 해변 모두 파도 타는 걸로 유명하지만 보통 초보 레슨은 할레이와 비치 쪽에서 이루어집니다. 이게 스타크래프트로 치면 와이키키가 앞마당이라면 노쇼는 다른 시작점 위치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그만큼 장단점이 있겠죠. 그런데 노쇼가 와이키키 호텔에서 차로 한 1시간 20분 정도 타고 오셔야 되기 때문에 정말 뭐 따뜻하게 미치지 않고서야 아침 일찍 오기는 아마 힘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보통 레슨을 햇빛이 약하고 사람이 붐비지 않는 아침 시간에 하기 때문에, 그래도 뭐 노쇼가 장점이 있다면 와이키키는 너무 사람이 붐비고 수영하는 분들도 많고 좀 멀리서 하긴 하지만 배우는 사람도 많고, 물론 1대1 강습을 하더라도 주위에 다르게 배우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좀 서로 방해도 되고 그런 면이 없잖아 있는데, 노쇼 같은 경우에는 소수 정예로 정말 잘 배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게 또 전문적으로 배우려고 하는 사람은 좋지만 그 재미로 배우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아마 체력적으로 그게 더 힘들 수도 있어요. 제가 갔을 때는 다른 시청자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전날 뭐 과음을 했는지 늦잠을 잤는지 오지 않으셨더라고요, 아침인데. 그래서 뭐 저 혼자 1대1로 사람 아무도 없는 해변에서 배웠는데 너무 좋죠. 당연히 1대1로 배우고 너무 계속 할 수 있으니까 누구 기다릴 필요도 없이. 아니면 그리고 그 새벽이다 보니까 사람들도 뭐 수영하는 손님도 없고, 거기가 뭐 수영으로 유명한 해변도 아니다 보니까. 그런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가 2시간인가 원래 계약을 하고 갔는데 한 1시간 정도 하고, 또 1시간도 솔직히 물에 들어간 거는 한 30분? 정도밖에 안 되겠죠. 왜냐면 물에 들어가기 전에 그 어떤 기본적인 그런 것도 레슨을 하고 들어가니까. 근데 사실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게 별로여서가 아니라 제가 스스로 포기했던 그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제가 혼자 배우는 게 전문적으로 배울 때는 도움이 되는데 그냥 재미로 배우기에는 오히려 더 그게 마이너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잘 생각해 보시고, 또 파도 타기 할 때 팁이란 게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래시가들 긴팔을 입으셔야지 뭐 뜨거운 태양에서도 몸도 보호하고, 또 보드에서 이렇게 노를 저어야 되는데 이게 팔로 계속 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깨 쪽이나 상체가 그 보드에 실려서 이렇게 피부가 상하기 때문에 래시가드를 꼭 들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스노보드는 뭐 리프트를 타고 갔다 내려 그냥 그 중력에 의해서 내려오지만, 파도 타는 거는 뭐 스노보드라 치면은 리프트도 올라가는 거 자기 힘으로 가야 되고, 또 타는 것도 그 물론 파도에 몸을 실어서 가지만 중력으로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중심 잡고 그렇게 하면 되게 체력적으로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뭐 나는 오래 배울 거야, 나는 뭐 심각하게 배울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더라도 보통 1시간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뭐 재미로 배우시는 분은 와이키키를 추천해드리고, 뭐 노쇼에는 파도타기뿐만 아니라 뭐 패들보트 조종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그런 건 다른 곳에서도 다 할 수 있는 거니까 나중에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 또 노쇼가 갈 일이 뭐가 있냐면 고래나 아니면 상어 체험하러 가는 투어가 출발점이 노쇼에 있기 때문에 또 그런 투어를 신청했다면 노쇼를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뭐 가신 김에 아까 봤던 그런 맛집들 들려셔도 되고, 아까 이 루트에 뭐 굳이 갈 필요가 없지만 그게 가는 일이 있고 시간이 이 중간에 빈다면 뭐 중간에 들리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위에 터틀 비치로 유명한 라니아 케이는 사실 거북이를 본다는 100% 보장만 있다면 너무 좋은 곳이죠. 거북이 보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갔다가 허탕 치실 수도 있어요. 물론 해변 자체도 아름답고 거기서 수영도 많이 하시긴 하지만, 제가 팁을 드리자면 아침 11시부터 오후 1시 사이에 거북이가 주로 출몰을 하니까 그 시간 맞춰서 가시는 게 아무래도 확률이 좀 높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위에 선셋 비치는 나름 파도 타는 사람들도 많고 사진 찍기도 정말 좋은 해변이에요. 아름답고, 물론 이름처럼 선셋도 정말 아름다운 곳이고, 하지만 누가 꼭 와봐야 할 필요가 있겠니? 이렇게 묻는다면, 저는 이 위에까지 노쇼까지 오셨다면 그리고 시간이 남다면 들렸다 뭐 가시는 것도 괜찮지만, 뭐 다른 대안이 많기 때문에 굳이 찾아서 가실 필요는 없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가볼 만한 곳이 어디냐면 와이메이 베일리랑 와이메아 베이 비치입니다. 와이메아 베일리는 솔직히 트레킹 코스가 있어서 하와이 어떤 정글 자연을 볼 수 있는 코스이기도 하고, 그 끝에 와이메아 폭포가 있는데 여기가 하이라이트죠. 여기 밑에서 뭐
절벽에서 점프도 할 수 있고 밑에서 폭포 밑에서 수영도 할 수 있고 되게 그림 좋아요. 근데 문제는 여기 물이 굉장히 차기 때문에 아마 여자분들은 힘들을 수도 있을 거예요. 물론 거기 뭐 안전요원도 있고 뭐 수영복이나 구명조끼도 렌트해주고 그러거든요. 근데 아마 물이 차워서 좀 그런 게 좀 단점이죠. 그리고 제가 이 라인에서 제일 추천하는 곳이 와이메아 베이인데 아마 해변 앞 절벽에서 점프로 다이빙하는 장면을 어떤 하와이 관련된 사진에서 보셨을 거예요. 뭐 하와이 관련 사진인데 뭐 해변 앞에 바위 위에서 누가 바다로 점프하는 그런 모습? 거기가 바로 와이메아 베이 비치입니다. 뭐 세계적으로도 이런 곳이 여러 군데 있는데 뭐 제가 최근에 다녀온 호주 맨리 비치에도 점프락이라고 그러니까 점프를 할 수 있는 락이 바닷가에 있어가지고 절벽에 있어서 거기서 점프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 위에 해변들은 차로 1시간 20분 정도 와야 되는 곳이라 뭐 렌트를 하지 않으셨거나 아니면 운전이 서투르신 분은 뭐 과감히 포기해도 괜찮습니다. 뭐 가성비 측면에서 굳이 뭐 대중교통이나 투어를 고용해서 오실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여기 라인 밑에 보면 이올라니 궁전이 있는데 사실 여기는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이긴 한데 뭐 사진 한 장 정도 찍기는 괜찮은 것 같아요. 뭐 다운타운에 있으니까 뭐 와이키키에서도 멀지 않은 곳이긴 하지만 주차가 힘듭니다. 여기 도로변 길가에 주차를 하셔야 되는데 아마 동전 넣는 미국식 그런 길거리 주차 보셨을 거예요. 오늘 시간 마지막으로 와이키키 쪽으로 쭉 내려오시면 여기 천주교 성당이 있어요. 여기 바로 앞에 해변 뒤쪽으로 세인트 어거스틴 바이 더 씨라는 곳인데 뭐 굳이 가실 필요는 없지만 아무래도 가까운 곳에 있으니까 지나가다 들리셔도 괜찮을 것 같고 뭐 사진 한 장 찍기는 좋아요. 그리고 여기 밑에 와이키키 아쿠아리움 이런 거는 가실 필요가 없어요. 그럼 오늘 주로 가지 말아야 할 곳 위주로 리뷰를 했는데 중간, 서쪽은 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동쪽 방향으로 가야 할 곳 위주로 그럼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우리 곧 다시 만나요 여러분. 감사합니다.